예, 안녕하세요. 이변을 잇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심판 준비는, 즉 피해 학생, 피해 관련 학생 입장에서 한번 행정심판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 행정심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피해 학생이 이제 가해 관련 학생에게 뭐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조치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사안에 비해서 가벼운 조치가 나온 경우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특히 뭐 행정심판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피해 학생, 피해 관련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지 아니면 학교폭력을 안 당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 행정심판 준비는 즉 피해 학생, 피해 관련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뭐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거나 하였거나 아니면 사안에 비해서 가벼운 조치를 취하였다면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하려고 한다면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의록을 확보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즉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안에 비해서 가벼운 조치를 내린 이유 이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 학폭 회의록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꼭 확보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행정심판은 바로바로 막 급하게 제기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확인하고 이거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런 뒤 주변에 뭐 목격자가 있었으면 목격자의 진술, 그 다음에 CCTV 영상이 있으면 CCTV 영상, 그 다음에 가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뭐 가해 학생으로부터 폭행, 상해, 모욕 등 신체 의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받았으므로 가해 학생 행위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높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판단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점, 이거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매칭을 시켜보면 가해 학생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주장할 때는 당연히 가해 학생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판단했으면 학폭위에서, 그리고 이제 학폭위에서 사안에 비해 가벼운 조치를 내렸으면 그 내린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 보통은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원에서 판단할 때 가해 학생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선도 가능성도 고려해가지고 이제 조치를 내리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다 어떻게 줬는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당연히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특히나 행정심판 청구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주장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요 밑에 사건은 뭐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피해 학생이고 이제 뭐 말 그대로 되게 가벼운 조치, 지금 보면은 조치 없음 처분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지금 조치를 받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보면 피청구인이 가해 학생에게 한 학교폭력 가해성 조치 없인 처분을, 조치 없다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학교폭력이 인정됐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 같은 경우는 사후 조치이기 때문에 사후 조치이고 사후 이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생기부에 당연히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처분을 변경한다, 이렇게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잘 대응했던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에게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거나 사안에 비해서 가벼운 조치가 내려진 경우 피해 학생은 더욱 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대책심의회 조치에 불복해 가해 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받게 대응해야 되고, 그게 말 그대로 바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고, 법률적으로 주장을 해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